아버지, 엄마 한 번만 죽인 줄 알았는데 두 번이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세훈아, 내 엄마 얘기는 그만하자. 진세훈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 등을 돌리고 앉아있던 아버지 진태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는데요. 그 눈빛이 이상하게 평온해서 더 소름이 끼쳤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의 눈이 왜 이렇게 고요할 수 있죠? 그만해야 할 사람이 저예요? 아니면 계단 위에서 사람을 민 사람이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여행 다녀와서 우리 셋이 다시 얘기해보자. 환하게 웃던 엄마의 마지막 통화. 그런데 그 여행이 병원 침대 위에서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엔 세훈도 믿었습니다. 불운한 사고라고요. 높은 계단, 비 오는 날, 미끄러운 바닥.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뇌 손상 진단을 받았는데도 엄마는 깨어났었어요. 손가락을 움직였고 입술을 떨며 세훈아를 분명히 불렀거든요. 의사는 희망적이라고 했습니다. 기적처럼 회복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태석이 병원에 다녀간 날이면 엄마 상태가 한 단계씩 더 나빠졌습니다. 말이 줄고 떨림이 심해지고 몸이 굳어지고 나중에는 눈동자조차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세훈이 처음 의심을 품은 건 간호사가 떨어뜨린 작은 앰플 때문이었습니다. 링거줄 가까이 떨어진 유리병, 거기 적힌 약 이름. 신경전도 차단제. 그냥 지나치려던 순간 간호사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걸 봤어요.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더라고요. 이거 우리 엄마한테 쓰이는 약 맞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며칠 뒤 세훈은 아버지 서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이혼 도장을 찍은 날짜와 거의 동시에 찍힌 여행사 예약 내역.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건 황 실장에게 보낸 짧은 메시지였는데요. 오늘 밤 실수 없이 끝내. 그 아래에는 병원 담당 간호사 계좌로 들어간 거액의 이체 기록.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세훈은 토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이혼을 보류하자고 했던 그날 아버지는 이미 이혼 도장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한혜라와 새 판을 짜기 위해 미련이라는 변수를 없애기로 했던 거죠. 황 실장은 비가 쏟아지는 관광지 계단에서 뒤를 돌아보지 못하는 여자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진 사람은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혼수 상태에 빠졌고요. 거기까지는 황 실장도 양심의 찌꺼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한혜라는 처음 청혼을 거절했었거든요. 당신 아내가 깨어나면 난 평생 둘째 취급일 텐데요. 그런 결혼은 못하죠. 그 말 뒤에 붙은 한혜라의 생각은 누구보다 잔인했습니다. 차라리 완전히 쓰러져 있으면 나한테는 더 편하겠다. 결국 한혜라는 병원 담당 간호사를 따로 만났습니다. 그분이 다시 걸어다니면 나랑 그 사람 결혼은 끝이에요. 이해되죠? 표정 하나 안 바뀐 채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약을 링거에 조금씩 섞어달라고 부탁했는데요. 돈 봉투 하나가 탁 건네졌고 간호사는 입술을 깨물다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엄마의 몸은 안에서부터 굳어갔던 겁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딱 셋뿐이었습니다. 진태석, 한혜라, 황 실장. 그중 누구도 죄책감 때문에 잠 못 잔 적은 없어 보였는데요. 의외로 제일 괴로운 사람은 세훈이었습니다. 아버지,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린 사람은 아버지고요. 그 사람을 천천히 굳게 만든 사람은 한혜라 부회장이더라고요. 그 말에 진태석이 처음으로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세훈아,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근데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집안 지금도 같은 집 반복 중이죠. 이번엔 제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딸 차수아이긴 하지만요. 그날 밤 세훈은 조용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엄마의 계단 사고와 수아의 실종 사건,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유전자 검사까지. 모든 실이 결국 건양가와 한혜라, 진태석, 그리고 황 실장에게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세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끊어졌습니다. 아버지,
계단에서 밀린 사람은 엄마 한 명이 아니었더라고요. 이제 진짜로 누가 또 떨어지는지 제가 끝까지 볼 겁니다. 이 한마디가 건양가 이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세우는 몰랐어요. 자기가 지켜보려고 마음먹은 그 계단 아래에 이미 또 다른 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고 그 아이가 지금 차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집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요. 계단에서 떨어진 엄마를 한 번 죽이고 병원에서 또 한 번 죽인 사람들. 그들이 지금 또 다른 딸을 향해 같은 계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건양가 대저택은 더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한혜라는 그 불빛 속에서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오래된 사진을 뒤적이다가 결국 못 견디고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살짝 열자 낡은 멜로디가 흘러나왔고 한혜라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오르골은 20해 전 사라진 딸 차수아가 마지막으로 잡았던 물건이었거든요. 수아야, 어디서라도 듣고 있으면 엄마가 뭐든 다 줄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또 다른 생각이 붙어 있었어요. 대신 지금 가진 건 하나도 잃지 않는 선에서 이중적인 마음을 스스로도 알고 있어서였는지 한혜라는 요즘 더 예민해져 있었는데요. 그런 한혜라의 시야에 한 사람의 얼굴이 계속 걸렸습니다. 건양가 며느리로 들어온 여자, 가짜 주영체인 차정원. 정원이 오르골 소리에 잠깐 멍해지는 표정을 처음 봤을 때 한혜라는 심장이 살짝 비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 표정 누구랑 똑같지? 그러던 어느 날 한혜라는 결국 윤비서를 불렀습니다. 차정원, 주영채 이 둘이 검체 챙기세요. 조용히. 병원도 내가 지정할게요.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했는데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딸을 찾고 싶은 마음과 지금껏 쌓아 올린 건양과 왕자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섞이니 스스로도 어떤 결과를 바라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한편 저택 다른 한쪽에서는 진태석이 황 실장을 불러 세게 눌러붙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계단에서 애 하나 떨어뜨리는 심정으로 움직여. 결과 수치 기억 안 나? 99.99. 숫자 맞춰. 황 실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과거 계단에서 밀었던 세운 엄마가 떠올라서 손에 땀이 배어나왔거든요. 회장님, 이번엔 아가씨들 문제라서 과하게 움직이면. 황 실장, 넌 25년 전에도 내 문제 잘 정리했잖아. 한 번 더 못할 이유 있어? 진태석은 한혜라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소유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어요. 잃어버린 딸이 나타나든 말든 중요한 건 한혜라가 계속 자신 옆자리에 붙들려 있는지였거든요. 만약 진짜 수아가 살아있다는 게 드러나 건양가 이사회 판이 바뀌면 진태석 본인이 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진짜 딸이든 가짜 딸이든 한혜라 마음만 내 쪽으로 고정되면 끝이야. 그러니까 결과지를 내 마음대로 만들 거고. 그 시간 복도 한쪽에서는 정원이 우연히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숫자로 맞춘다는 말, 25년 전에도 잘 처리했다는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정원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이 집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랑 가짜뿐이었네요. 정원 속에서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이름 하나가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차정원이 되기 전 조미양이 불러주던 이름, 그리고 차기범이 술에 취해서 울면서 계속 부르던 이름. 수아. 정원은 그날 밤 공난숙을 찾아갔습니다. 더 크라운 캐피탈 회장실, 그리고 주하늘의 친엄마. 난숙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정원이 들어오자마자 웃어 보였어요. 왔네, 우리 가짜 딸. 저 가짜인 거 알고 계셨잖아요. 새삼스럽게. 그럼 진짜는 어디 있냐고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공난숙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진짜가 따로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찾지. 난 내 얼굴만 봐도 알겠더라. 건양가, 이 집안 피랑 똑같이 섞여 있구나. 정원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회장님, 제가 한혜라 부회장 딸이라는 거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널 데려다 쓴 거고. 내가 가짜 주영채를 맡아주는 동안 내 진짜 딸 주영채는 안전하니까. 정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공난숙에게도
진태석에게도 그저 가짜 카드였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깨달음이 오히려 정원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회장님. 그럼 이번엔 제가 먼저 판을 엎어볼게요. 가짜 딸 역할 끝까지 가서 진짜를 찾아오면 그때는 다들 어떻게 나오려나 한번 보죠. 정원이 나가고 난 뒤 공난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차정원, 아니 차수아. 너는 내가 복수하러 왔다고 믿겠지만 사실은 내 딸 지키려고 쓰는 칼이라는 거 아직 모르고 있겠지. 그 밤 한혜라는 저택 창가에서 오르골을 더 세게 감았습니다. 같은 시간 공난숙은 더 크라운 캐피탈 회장실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인쇄하고 있었고 진태석은 황 실장에게 또 다른 계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그 모두를 정원은 복도와 문틈, 전화기 너머에서 조금씩 듣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다들 그렇게들 속이죠. 어차피 이 집 진짜는 오래 못 버티는 구조니까요. 그럼 이번엔 가짜가 먼저 진짜가 돼볼게요. 이렇게 해서 딸 찾기라는 이름의 유전자 검사는 사실상 권력 싸움의 도화선이 되어 붙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순수하게 딸만 찾겠다는 사람은 없었고 제일 순진하게 보이는 차정원만이 가장 복잡한 진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딸을 찾으면서도 왕자를 지키려 했고 진태석은 딸보다 권력을 선택했으며 공난숙은 가짜 딸로 진짜 딸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짓 한가운데 차정원이라는 이름의 진짜 딸이 서서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는 밤 건양그룹 본관 로비로 윤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우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과는 따로 그의 손에 들린 흰 봉투 2개가 묘하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 안에는 같은 종류의 종이가 각각 한 장씩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작된 결과, 하나는 진짜 검사 결과.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그를 불렀습니다. 윤비서님, 잠깐만요. 주하늘이었습니다. 넥타이는 풀려 있고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는데요. 그 눈빛 안에는 공포, 죄책감, 그리고 애매한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그 봉투 한 부회장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거 가짜예요. 주하늘은 이미 따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둔 상태였습니다. 공난숙의 아들이면서도 한혜라와 차정원 사이에 맺어진 기묘한 끈을 너무 많이 보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정원이 자신에게 털어놓았던 과거, 나 사실 엄마한테 버림받았고 아빠는 살인자 누명을 쓴 차기범이에요 라고 말하던 그 밤의 고백이 자꾸 머리를 쳤거든요. 진짜 결과지는 제가 따로 받아봤어요. 그 결과 한 부회장님 믿고 싶어하는 숫자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윤비서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차분하게 웃었습니다. 주 대표님, 너무 늦었어요. 어느 봉투가 누구 손으로 들어갈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말은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또 다른 손이 있다는 걸 슬쩍 드러낸 말이기도 했고요. 진태석, 그리고 공난숙 두 사람이 윤비서를 서로 다른 미끼로 꼬드겨 놓은 상태였거든요. 결국 그날 밤 한혜라 책상 위에 올라간 건 한혜라 차정원 99.99% 일치라고 적힌 가짜 결과였습니다. 종이를 읽던 한혜라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는데요. 그 눈물에는 안도와 충격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주영채 며느님은 누구지? 왜 자꾸 끌리는 걸까? 입 밖으로 흘러나온 그 질문이 스스로를 더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한편 진태석 손에는 다른 봉투가 쥐어졌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전혀 다른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요. 차정원 한혜라 0%,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 과거 이름 차수와 한혜라 99.99%. 진태석은 그 메모를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 딸 둘이네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그에게 중요한 건 진짜 혈연이 아니라 누가 어떤 이름으로 건양가를 뒤흔들 수 있는지였거든요. 그 사이 주영채는 붉은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목에는 원래 차정원이 늘 차고 다니던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요. 부회장님만 보면 이상하게도 엄마 생각이 나요. 이 말에는 절반의 진심과 절반의 연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공난숙이 짜준 대본대로 한혜라의 모성을 자극하면 건양과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침대맛 서랍 속에는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칫솔 2개로 몰래 검사해본 간이 결과지, 그리고 거기에 적힌 숫자. 그걸 본 순간 주영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 이 숫자대로면 나는 누구 딸이지? 이 와중에 차기범은 집에서 한혜라에게 전화를 걸어 진실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한영순, 제발. 진태성 믿지 마. 25년 전에 수아를 죽이려 했던 사람, 그 사람이야. 대신 죽은 애는 미양이 딸이야. 정원이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리더니 진태석이 경호원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차기범은 그대로 끌려가며 주먹질을 당했고 얼굴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상태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네 가족들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면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 얼마 뒤 난숙은 차정원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너 복수할 사람 있지? 그럼 나랑 손잡자. 너도 복수하고 싶은 사람, 나도 복수하고 싶은 사람 있어. 왠지 대상이 같을 것 같은데. 방식만 다를 뿐이잖아. 정원은 난숙의 웃음 뒤에 숨은 칼날을 알면서도 결국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대신 회장님. 판이 뒤집히는 날 가짜 딸이 누구였는지는 제가 정해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이렇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각기 다른 세 손에 나뉘어 들어갔습니다. 한혜라는 가짜를, 진태석은 진짜를, 공난숙은 그 둘이 싸우는 그림 그 자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차정원만이 정작 자기 결과를 직접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계산 속에서만 이름이 오르내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봉투는 2개였지만 진실을 손에 쥔 사람은 셋이었고 정작 진실의 주인공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 건양그룹 본관 3층 회의실은 이상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주한을 대표가 신규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람들 시선은 슬라이드가 아니라 한혜라 부회장 얼굴과 뒤늦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차정원에게 꽂혀 있었어요.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웠거든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밤새 회사 내부 게시판과 익명 커뮤니티가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20년 전 계단 사고, 실종된 딸, 조작된 유전자 검사, 건양가 일가의 추악한 비밀을 비꼬는 글들이 마치 폭탄처럼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 한 글의 접속 위치였어요. 화면 구석에 작게 찍힌 위치 정보, 건양가 본관 며느리방. 그 순간 사람들 머릿속에 동시에 떠오른 이름은 단 한 명, 차정원이었습니다. 정원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았지만 한혜라 시선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는데요. 팔짱을 낀 채 단 한 번도 정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보다는 배신감에 가까웠어요. 회의가 끝나자마자 한혜라는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주영채 씨, 잠깐 내려와요. 사람 없는 데서 얘기 좀 하게. 1층 깊숙한 초상화 방에 둘만 남자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는데요. 한혜라는 벽에 걸린 창업주 초상화를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우리 집 일대이고 내가 2대고 내 애들까지 해서 3대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상한 글들이 돌아다니더라. 우리 집안 피 이야기를 남이 아는 것처럼 써놨더라고요. 정원은 숨을 한번 삼키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안 믿으시겠죠? 그럼 누가 알겠어? 20년 전 계단 얘기, 황 실장 얘기, 실종된 애 이름까지. 그걸 며느리방 IP로 올리는 사람이 우리 며느리님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 순간 정원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 얼굴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늘 핸드폰을 쥐고 있던 공난숙, 그리고 그 옆에서 눈치를 보던 주영채. 기자와 통화하는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이거 터지면 정원이는 끝이라고 비웃던 난숙의 목소리까지 스쳐 지나갔어요. 정원은 입술을 깨물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가족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서로 거래하러 만났다. 그 정도로만요. 그래서?
거래 상대를 익명으로 찌르는 것도 계약서에 들어 있었어? 아니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이용해서 어머니 마음 흔들고 싶어 하는 사람, 그쪽이 더 맞는 설명 같아서요. 한혜라는 잠시 정원을 노려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독이 배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볼까? 난 처음부터 너를 며느리라고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예쁘게 포장된 얼굴 하나, 우리 아드님 옆에 앉혀둘 명함 하나.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원의 가슴이 순간 무너지는 느낌이었는데요. 본인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던 사실이라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고개를 들고 똑바로 한혜라를 바라봤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엄마라고 부르고 싶다는 생각 했었는데요. 그 한마디에 한혜라 표정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숨이 불규칙해졌어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공난숙과 주영채가 들어왔습니다. 난숙은 마치 사태를 수습하러 온 사람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부회장님,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정원아, 도대체 왜 그랬니? 정원은 난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 익명글 캡처 누가 기자한테 넘겼는지 회장님은 아시죠? 난숙 얼굴이 딱 몇 초 굳었다가 다시 연민 섞인 표정으로 돌아왔는데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야. 진실이 드러나면 부회장님도 결국 널 딸처럼. 아니요, 회장님. 진실이 드러나면 전 제일 먼저 버려지겠죠. 회장님 딸 주영채 지키려면요. 주영채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사실 주영채도 마음이 평온하지만은 않았거든요. 가짜 수아로 연기하면서 느낀 죄책감, 정원을 볼 때마다 제가 진짜 수아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영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진짜로 여기까지 해야 돼? 영채야, 권력 잡으려면 누군가는 떨어져 나가야 돼. 그게 차정원이면 우리에겐 행운인 거고. 정원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싸늘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거든요. 이 집안에서 자신은 언제나 희생양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었던 거죠. 좋아요. 익명글이든 유전자 검사든 누가 조작했는지 이제 제가 먼저 밝힐게요. 어차피 이 집안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비밀 아는 며느리니까요. 그날 초상화 방에서 네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한혜라는 여전히 정원을 믿지 못하면서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요. 정원은 한혜라를 향한 애증을 인정하면서도 복수의 칼을 더 날카롭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공난숙은 판이 커질수록 자신의 입지가 넓어진다고 믿으며 더 큰 한수를 준비했고 주영채는 그 사이에서 처음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을 아주 멀리서 또 다른 눈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팔짱을 낀 채 모든 걸 지켜보던 세훈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익명으로 글 쓰고 검사 수치 바꾸고 계단에서 사람 밀고 이 집 참 일관성 있네요. 다들 숨기려고만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다 끄집어낼 거예요. 이렇게 건양가는 거짓과 진실이 섞인 익명글 하나와 접속 위치 하나 때문에 또 한 번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끝에는 누군가는 진짜 계단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다시 미친 듯이 쏟아지는 밤, 건양가 서재에는 낡은 오르골 소리 대신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책상 앞에는 한혜라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한쪽에는 진세훈이, 다른 한쪽에는 차정원이 마치 최후의 결전을 앞둔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은 뒤 진세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어요. 엄마, 오늘은 우리 셋이서 끝을 보자고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한혜라는 며칠 전부터 손에 쥐고 다니던 가짜 결과지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차정원 친딸 확정이라고 적힌 그 종이는 이제 종이 조각만도 못하게 느껴졌는데요.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대로 믿고 싶다는 유혹이 꿈틀대고 있었어요. 아드님, 나 솔직히 말하면 이 종이 그냥 그대로 믿고 싶었어. 그럼 내가 저지른 죄가 조금은 덜 아플 것 같아서. 그 순간 차정원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모든 걸 드러내겠다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죄 이미 충분히 아프시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를 향해 아파해야 하는지 정도는 제대로 아셔야죠. 정원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렸어요. 저 주영채 아니에요. 원래 이름 차수아입니다. 방 안 공기가 순간 멎는 듯 했는데요. 그 이름은 언젠가부터 이 집안에서 금기처럼 봉인돼 있던 이름이었거든요. 한혜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진세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진세훈이 떨리는 손으로 나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따로 의뢰한 진짜 검사 결과였는데요. 종이를 천천히 펼치자 한혜라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차수와 한혜라 99.99%. 숫자는 분명했고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수아야 너야? 한혜라는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목이 막히는 느낌이었거든요. 25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이 바로 눈앞에 며느리로 서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원, 아니 수아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저도요, 부회장님을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늦은 것 같아서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조미양 엄마, 그리고 공난수까지.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주영채였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손에는 구겨진 간이 결과지가 들려 있었는데요. 눈가는 이미 눈물로 범벅이 돼 있었어요. 저전 아니에요. 부회장님 딸. 저 가짜예요. 주영채는 눈물을 쏟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난숙 회장님 아니, 엄마가 저를 데리고 와서 수아인 척하라고 시켰어요. 처음에는 그냥 정원이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따라갔는데 정원이 아니 수아를 보면 볼수록 제가 도둑질하는 기분이 들어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한혜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둘 다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네. 누군가는 너무 오래 기다렸고 누군가는 너무 오래 속았어. 그 순간 서재 문이 또 한 번 벌컥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황 실장이 서 있었고 그 뒤로 진태석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에는 비아냥거리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한 부회장, 가족 제외 훈훈하네. 근데 아직 한 명 빠졌지. 이 집안 망하게 만든 진짜 주범. 진태석이 비아냥거리자 세훈이 먼저 나섰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아버지, 그 주범이 누군지 제가 오늘 대신 소개하죠. 25년 전 계단에서 사람 밀어 떨어뜨린 사람, 병원에서 신경마비약 섞어 넣으라고 지시한 사람, 그리고 지금 이 검사 결과까지 자기 마음대로 주무른 사람. 황 실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계단에서 부인 밀어 떨어뜨린 건 제 손이 맞고 그 아이 수아 양 죽이려던 계획에 개입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수아 양이 아닌 다른 아이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차정원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기억 속 그날 밤의 파편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혜라는 이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내가 버렸다고 믿었던 딸을 이름을 바꾼 채 몰래 살려서 내 옆에 다시 데려다 놓았다는 거네. 나는 눈앞에 두고도 계속 못 알아봤고 진태석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해보려 했습니다. 목소리에 도끼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증언이든 뭐든 이미 판은 굳었어. 공난숙이랑 나 이미 손잡았고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훈이 휴대폰 화면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과 증거 자료가 가득했어요. 경찰이요. 아까부터 서재 밖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익명 제보랑 증거 자료 다 넘겨놨거든요. 유전자 조작,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병원 공모까지. 문 밖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리고 발걸음이 가까워지는 동안 방 안 사람들 표정이 하나씩 바뀌었습니다. 한혜라는 드디어 수아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고 진세우는 그 둘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묘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는 며느리이자 누나이자 이제는 공식적으로 부회장의 딸이 돼버렸거든요. 주영채는 한 구석에서 조용히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같은 시각 TV 화면을 보며 그 모든 소식을 지켜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공난숙이었습니다. 뉴스 자막에는 진태석 회장 검거, 유전자 조작 계단 사고 연루 의혹이라는 문장이 떠 있었고 난숙은 리모컨을 3개 집어던졌습니다. 영채, 그 애가 끝까지 날 배신했네. 좋아. 이제부터는 건양가 말고 차수아 하나만 보면 되겠다. 서재에서 눈물로 엉킨 사람들 사이로 한혜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야, 우리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할까? 차정원, 아니 차수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음 반 눈물 반으로 대답했습니다. 일단 계단부터 치워요. 이 집, 너무 많은 사람을 거기서 떨어뜨려서요.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모두가 알아들었습니다. 이 집안의 죄와 비밀이 시작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누군가를 그곳으로 밀어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 진짜와 가짜가 뒤집힌 이 집에서 이제 막 진짜들이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갈수록 충격적이고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실 텐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영상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